안녕하세요. 구대표 이야기의 구대표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월요일 9시 22분입니다. 오늘 또 일이 많아가지고 좀 늦게 나왔는데요. 오늘은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빨리 일을 좀 시작하고 이따 새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산을 자꾸 잊어버리신다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내려가면 비가 안 오니까 우산 놓고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항상 접는 우산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갖고 나가면 괜찮은데 이제 나가서 갑자기 비가 오면 또 긴 우산을 사게 되면 저도 그거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거는 왼쪽 발 앞에 놓으면 좀 덜 잊어버리긴 하는데 그래도 잊어버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상시에는 접는 우산을 갖고 다녔는데 그거를 비닐봉지에 싸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편의점 비닐봉지 같은 거에다가 넣어 갖고 젖은 우산을 물을 좀 털어 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안주머니나 또는 가방에 넣고 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접는 우산 갖고 나갔을 때는 거의 잊어버린 적이 없는데 긴 우산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9시 45분이고요 경복궁에서 서초동 KCC 오는 거 한 2km 운행하는 거 급이 떠가지고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교보타워 쪽으로 가서 또 오다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다가 떠 있을 때 지금 제가 안 갈 오다들은 이거 도착지 누르고 위에 거부 누르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깨끗한 상태에서 오다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밑에처럼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안 갈 오다들이 이렇게 밑에 떠 있으면 새로운 오다가 떴을 때 금방 캐치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도착지 누르고 거부 눌러서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런 상태로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몇 분 대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2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다를 못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캔슬 났고요. 카카오 단독 배정권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카카오가 요금이 확실히 좀 안 좋아졌네요. 이코노미 생긴 이후로 카카오 좋은 오다가 하나도 안 들어오네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가격이 확실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제가 계속 오다를 타느라고 오다를 이렇게 자세히 볼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약간 좀 잡고 기다리면서 좀 보고 있는데 확실히 카카오나 로지나 이제는 큰 차이가 없어졌네요. 와, 그래서 지금 카카오로 구로동 스타팰리스 오피스텔 33,000원 확정 잡았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11시 36분입니다. 지금 왕십리 텐질 도착했고요. 제가 오늘 카카오 단가가 안 좋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 얘기 하자마자 바로 구로역 가는 거 33,000원짜리 들어와가지고 운행하자마자 또 카카오 켰더니 바로 또 왕십리 4만원짜리 운행 완료했습니다. 왕십리 밖으로 나가 봐야 되겠네요. 오늘 이상하네요. 지금 제가 텐질 107동에 도착했는데 프로그램 키자마자 지금 10초도 안 돼가지고 텐질 110동 바로 옆동에서 김포 가는 거 38,000원짜리 그냥 들어왔습니다. 뭐 제가 로지도 켜봤는데 이거보다 좋은 오다가 없네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12시 30분입니다. 풍무동 서해아파트 도착했고요. 현재까지 12만 6천원 찍었습니다. 카카오가 오다가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고 얘기하자마자 연달아 3개를 탔네요. 33,000원, 4만원, 38,000원. 카카오 기사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진짜 노지 기사 모집하는 입장에서 카카오 너무 많이 탔네요. 오늘은 아니, 평상시에도 타긴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까지 많이 탄 적은 또 로지 거 대비해서 너무 많이 탔네요. 로지 거에 3배를 탔으니 금액으로는 거의 10배를 탔네요.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문제네요. 콜이 별로 없고 월요일이니까 아무래도 여기 지금 풍무동에 새로 생긴 먹자 골목인데 손님들이 조금씩은 있는데 거의 없네요. 사호동으로 가야 될지 동네에 그냥 있어야 될지. 근데 여기 이 먹자 생긴 지가 뭐 1, 2년은 넘었으니까요. 여기서도 제가 많이 오다를 잡았거든요. 근데 가게들이 손님이 없기는 없어요. 뭐 한 테이블 정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1시 35분입니다. 여기는 송도 랜드마크 시티
포스코도 협이고요. 지난번에 왔던 이편한 서상 그쪽 근처죠. 풍무동 서해아파트 먹자에서 15분 대기했는데 강동구 35,000원짜리 나온 거 못 잡고요. 결국 송도 랜드마크 시티 3만원짜리 잡아가지고 이거라도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송도 유원지 쪽으로 나가나 송도 해양경찰청으로 나가나 거리가 비쌀 것 같은데 송도 유원지 방향으로 한번 진행하면서 오다 잡아 보겠습니다. 제 휠은 속도 제한을 안 풀어가지고 한 17km 정도 속도밖에 안 나와요. 다른 분들은 쌩쌩 지나가는데 저는 천천히 갑니다. 지난번 휠은 속도 제한을 풀어가지고 한 25km 정도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거 17km 나오는 거 타니까 답답해가지고 미칠 지경인데 안전을 위해서 속도 제한을 안 풀고 천천히 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2시 26분입니다. 신도시에서 휠 타고 나오다가 바로 앞에서 상동 2만원짜리 카카오 오다가 떠가지고 잡았고요. 지금 도착했습니다. 오늘 카카오만 계속 타는데 지금 또 상동에서 영상 찍는데 바로 호출을 취소하셨네요. 전화를 조금 늦게 해서 그런가. 제가 지금 영상 찍느라고 전화를 지금 안 하고 한 30초밖에 안 지났는데 호출이 바로 취소됐네. 아, 카카오 다시 로지를 켰고요. 다행히 그래도 상동역 바로 옆에 와가지고 도착지가 착지는 되게 좋은데 상동역도 제가 한 1년여 만에 와보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만물상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사실 보험 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뭐 다 얘기할 순 없고 제가 영상을 짧게 만들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고가 3년 이내에 3번, 1년 이내에 2번이면 보험사에서 거부를 해요. 재가입이 안 됩니다. 근데 100%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동부화재나 이런 데서는 좀 받아주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3년 안에 3건, 1년 안에 2건이면은 보험 재가입이 안 되고요. 그럴 경우에 그럼 무조건 안 되느냐? 근데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 사고 난 건수 중에 좀 금액이 작은 거 그거를 한 건을 환입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또 받아줘요. 네, 지금 시간은 4시 14분입니다. 아까 상동에서 영상 찍는데 카카오로 사후고등학교 사후동 2만원이 들어와가지고요. 거기 진행했고요. 사후고등학교에서 내리자마자 그 길 건너편에 김포시청 쪽 먹자골목에서 공항동 원짜리가 바로 또 뜬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먹자골목에는 기사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한 500m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자동이 들어왔어요. 가격도 15,000원짜리니까 공항동 15,000원이면 좋은 거잖아요, 사후동에서. 그런데 오늘 내가 로지를 많이 탄 것도 아니고 자동을 계속 탄 것도 아니고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었는데 희한하게 저한테 공항동 15,000원짜리가 자동이 들어와가지고 좀 이해를 못했는데 어쨌든 공항동 운행을 하고 공항동에서 송정역으로 또 나오니까 거기서 또 카카오로 고척동 15,000원짜리 그래서 현재 지금 고척동 와 있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총 20만 1,000원 찍었습니다. 오늘은 팁이 하나도 없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보험 얘기를 계속 하자면 사고가 나서 건수 제한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 되더라도 한 건을 환입하면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보험 처리를 해가지고 한 100만원 나왔다 치면 합의를 했으면은 한 5, 60만원에도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경미한 사고는 합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경미한 사고는 근데 이제 경미한 사고라는 게 어디까지가 경미한 사고냐 좀 애매한데요. 일단 사고가 나면 면책금 30만원 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30만원 이하는 무조건 현금 처리하는 게 맞죠. 그건 현금 처리 안 하고 보험 처리하면 그건 바보죠. 네, 그러면 저는 기사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한 50만원 정도까지는 현금 처리하는 게 낫다.
만약에 그거를 보험 처리하면 합의로 해서 한 2, 30만 원에 끝날 수 있는 거, 한 4, 50만 원에 끝날 수 있는 거를 보험 처리하게 되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왜냐면 고객이 뭐 대충 고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차피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주는데 싼 데 가서 고칠 사람은 없기 때문에 보험 처리하면 무조건 비용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합의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나면, 네, 지금 바오네 곰탕에서 내장탕 먹고 있습니다. 먹방은 진짜 오랜만에 찍네요. 어쨌든 보험 사고가 나면 한 50만 원 미만은 합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상 되면은 보험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경미한 사고가 났어요. 만약에 범퍼를 살짝 긁혔어. 근데 이제 고객님이 그때 당시에는 합의를 잘 안 해주고 무조건 보험 처리해달라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그때 뭐 합의하자고 얘기를 하자 하면은 합의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고객은 안 해주겠다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은 보험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고객님한테 보험 접수번호를 드리고 공업사 가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공업사에 바로 내일 들어가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고객님 어저께 사고 낸 기사인데 제가 한 1, 20만 원 드릴 테니까 좀 합의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수리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합의를 하는 거예요. 수리하는 거 견적서 좀 받아서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현금 처리할지 안 할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러면은 견적서 받고 뭐 이러려면 무조건 금액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리를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그냥 합의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싸게 합의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날은 보험 접수를 하지만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금을 좀 적게 하려면 무조건 보험 처리를 안 하고 합의하자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접수하고 그 고객님하고 합의가 되면 접수는 취소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서 그 자리에서 합의하려고 그러면 합의금이 무조건 올라가요.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보험 접수는 사실 며칠 있다가 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고객님하고 수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합의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고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좀 싼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수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건 뭐 수리하는데 얼마 정도 나오는데 얼마에 좀 합의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수리는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수리 얘기, 견적서 얘기 이런 거 아예 꺼내지도 마시고 그냥 죄송한데 제가 20만 원밖에 없는데 20만 원에 좀 합의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한 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면 2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만약에 뭐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좀 더 해줘요. 그러면 한 25만 원 부르고 그래도 안 되면 뭐 30만 원까지 부르고 그런 식으로 이게 면책금은 고객차가 상처가 났을 때만 면책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차는 트럭이고 뭐 상대방 차는 벤츠예요. 근데 트럭으로 벤츠를 살짝 긁었어. 그러면 보험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객 차를 수리하지 않아요. 고객 차는 아무 상처도 없어. 벤츠에만 상처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면책금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쳐서 뭐 사람만 다치고 차는 상하지 않았다. 그럴 때도 보험 처리는 되지만 면책금은 안 나갑니다. 무조건 고객 차를 수리할 때만 면책금이 나갑니다. 내가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근데 저는 모든 음식이 다 맛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맛있는 액션으로 먹지는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천천히 먹고 저는 밥 먹는데 보통 20분 이상 걸립니다. 제가 오늘 새로 산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전 거보다 더 광각이라 가지고 얼굴이 조그맣게 나오죠. 이 일을 하면서 식사는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졸리다는 핑계로 식사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진짜 식사는 꼭 챙겨 드시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건강해서 그런지 맛없는 음식이 없어요. 어디 가서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저는 국물을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죽도 저는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죽도.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먹는데. 국물 안 먹는 거는 뭐 제가 꼭 다이어트를 하려고 생각해서 안 먹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짠 걸 싫어해요. 단 거하고 짠 거를 좀 싫어해서.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먹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제가 아직 안 했네요. 이 고객차를 수리를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고객들이 렌트카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근데 렌터카는 대리운전 보험에서 안 해주거든요. 만약에 고객차로 다른 차를 받아서 다른 차가 수리를 할 때는 렌트카가 들어갑니다. 근데 고객차도 같이 수리가 들어갔을 때 고객차는 수리를 하는 기간에 렌트카가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일반 자동차 보험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차를 몰고 운전하다가 상대방 차를 받으면 상대방은 렌트카를 해줘요. 우리 보험사에서. 근데 내 차는 렌터카를 특약을 가입해야지만 내 차 렌터카를 해줍니다. 내 차 수리하는 동안은. 일반 자동차 보험도 다 그렇거든요. 근데 고객님들은 자기가 자기 차라는 생각을 안 하고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렌트카를 당연히 해주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고객 차를 기사가 렌터카를 해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물론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아요. 능력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능력이 없을 때는 안 해주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네, 불법은 아니에요. 저도 이거를 예전 영상에도 올리고 뭐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댓글에는 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막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제 잘못은 아니고 저는 사실만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개념이에요. 만약에 직원이 사장차를 운전했어요. 회사 차를. 그러면 사고가 나면 사고 처리를 직원이 합니까? 회사 대표가 하나요? 회사 대표가 하죠. 그리고 월급 받는 수행기사 같은 경우 사고를 해도 책임은 그 사장이 지게 돼 있습니다. 월급 받는 수행기사가 차 사고 냈다고 그거 자기 돈으로 물어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대리기사도 짧은 시간 돈 받고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다 책임질 일은 아니다.
도의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법적으로는 렌터카를 해줘야 될 의무는 없다. 보험 들어있으면 면책금만 내면 끝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 가끔 고객들하고 이제 렌트카 비용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돈이 있으면 해주시는 거고 돈이 없으면 안 해주셔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는 한은 마무리 영상은 나가서 찍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